그래서 여기 오픈 SSID용 저희가 SSID 프로파일 만든 거 보면 SSID 이름으로 오픈 11이라고 하는 SSID를 이제 송출하게 될 것이고요. 이것은 어떠한 암호화도 적용하지 않은 오픈 모드다 라고 하는 SSID 설정을 가진 프로파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 안에는 보면 뭐 WP2 방식의 프리시어드 키 특정 패스코드 방식으로 이제 인증을 받을 거냐 아니면 WPA2 기반의 엔터프라이즈 타입으로 아이디 패스워드를 인증받고 수용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설정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용도의 SSID 프로파일 하나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여태까지 만들어 놓은 부분을 좀 보면 저희는 AP 그룹이라는 걸 제일 처음에 만들었었죠. 이게 무엇이었습니까? 무선 설정에 대한 하나의 셋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물리적인 AP 하나가 있으면 이 AP는 반드시 어떤 하나의 AP 그룹에만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 물리적 AP를 이 하나의 AP 그룹에 넣을 수는 있죠. 네. 반드시 하나의 물리적인 AP는 하나의 AP 그룹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앞쪽에서 AAA가 뭐였죠? 접근 통제 정책에 해당되는 롤, 그리고 그 롤을 정의하고 있는 내부의 ACL, 그리고 그 ACL의 집합 폴리시, 이 폴리시를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접근 통제 정책에 해당되는 롤, 임직원 롤이냐, 아니면 게스트 롤이냐, 이런 것처럼 접근 통제 정책에 해당되는 롤을 생성해서 AAA에 넣었고요. 이 안에는 인증에 관련된 설정이나 인증 서버나 이런 부분 설정도 들어간다라고 했지만 우리가 오픈 SSID를 위해서는 인증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된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AAA 프로파일을 만들었고요. 방금 전에 SSID 프로파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전체적인 AP 그룹은 만들어 두었죠. 그죠? 그럼 저희가 여기서 만들지 않은 부분은 무엇입니까? 버추얼 AP. 그죠? 버추얼 AP는 뭐죠? 물리적인 AP 안에서 여러 개의 SSID를 방사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SSID를 정의하는 것. 그것을 바로 버추얼 AP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버추얼 AP를 만드는 부분과 또 한 가지는 뭐였죠? AP 그룹 안에 있는 AP 시스템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것. 요 두 가지를 만들지 않았어요. 요 두 가지를 만들게 되면 우리는 하나의 전체적인 무선 설정의 셋, AP 그룹 설정의 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버추얼 AP 프로파일과 AP 시스템 프로파일 중에 우리는 AP 시스템 프로파일을 먼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AP 시스템 프로파일을 보면 여러분들 이제 컨피그레이션 메뉴에서 어드밴스 서비스를 선택하시고 컨피그레이션 메뉴에서 좌측 하단에 어드밴스 서비스를 선택하시면 all 그 안에 이제 all 프로파일 부분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all 프로파일 안에 보면 이제 AP 부분이 있고 이 AP 안에 AP 시스템 프로파일이 들어 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디폴트라고 하는 프로파일이 들어있지만 저희는 여기서 새로 만들 거예요. sys 프로파일 11번이라고 해서 하나 생성합니다. add 버튼을 눌러서 하나 생성했고요. 새로 생성된 그 프로파일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이 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몇 가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AP 시스템 프로파일 안에서는 디폴트로 프리디파인된 설정들을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만 여기 한 가지 보시면 이 AP 시스템 프로파일 안에서 우리가 건드려야 될 변수 값들이 무엇이 있었냐라고 보면 LMSIP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것은 뭐냐면 Local Management Switch IP입니다. 앞에서도 간단히 한번 말씀드렸지만 컨트롤러 AP 입장에서 바라보는 컨트롤러는 마스터 컨트롤러라는 게 있었죠. 마스터 컨트롤러 뭡니까, 여러분? AP가 처음 부팅돼서 찾아가야 되는 컨트롤러예요. 뭘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이미지와 내가 연동해야 될 컨트롤러의 이미지가 같으냐 검사해서 만약에 다르다고 하면 컨트롤러의 이미지를 받아오기 위한 그리고 이 AP를 구동시키기 위한 설정 값들을 받아오기 위한 그 컨트롤러가 바로 마스터 컨트롤러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는 마스터 컨트롤러 외에 여기 LMS IP라고 하는 이 LMS 컨트롤러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로컬 매니지먼트 스위치에 해당되는 이 컨트롤러가 뭐냐면 이런 앞에서의 마스터 컨트롤러와 연동 과정을 끝낸 다음에 실제 이 AP는 활성화돼야 됩니다. SSID를 무선상에 송출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실제 컨트롤러와 터널링도 맺어서 트래픽도 전송해줘야 돼요. 따라서 이런 터널링을 맺게 되는 실제 연동되는 컨트롤러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LMS IP를 가진 컨트롤러가 됩니다. 이 LMS IP는 마스터 IP와 동일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AP가 수천 대, 막 이런 식으로 수백 대, 수천 대가 많아지게 되면 컨트롤러를 AP를 여러 대의 컨트롤러에 분산 수용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면 하나의 마스터 컨트롤러로부터 이미지나 설정 값들을 체크할 수는 있지만 그 외에 직접 터널링을 연동해서 붙어야 되는 컨트롤러가 이제 바로 LMS IP 컨트롤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컨트롤러가 여러 대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AP를 특정 AP에 IP를 지정해서 터널링 연동을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은 공란으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강제로 입력해 주시지 않고 공란으로 그대로 두신 상태로 운영하시게 되면 여러분 AP가 가지고 있는 처음 AP 세팅했죠. set env master에서 여러분들은 마스터 IP를 지정해 주셨다고요. 그 IP가 그대로 이 LMS IP로 적용되게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다 보시면 191.10.2 뭐 IP를 저는 넣었어요.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 한 조에 가지고 있는 컨트롤러는 두 대죠. 그 두 대의 컨트롤러는 여러분들이 지금 각각 활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두 분이 계시면 두 대 컨트롤러를 각각 활용하셔도 돼요. 저희는 지금 이 두 개의 컨트롤러를 이중화로 연결 설정하는 부분을 아직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컨트롤러는 그냥 개별 컨트롤러이기 때문에 2번 컨트롤러를 사용하시는 분은 여기다가 2번 컨트롤러 넣어주시면 되고요. 3번 컨트롤러 넣어주시는 분은 3번 컨트롤러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각각 사용하실 그 마스터 컨트롤러로 2번을 사용하신 분도 있고 3번 컨트롤러를 사용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서요. 그래서 만약에 3번 컨트롤러를 아직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계속 19168.10.2번 컨트롤러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여러분들이 이미 AP는 마스터 IP로 이 10.2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LMS IP 공간에 아무것도 넣어주지 않으셔도 10.2에 해당되는 그 마스터 컨트롤러 쪽으로 터널링을 구성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LMS IP를 한번 정의해 본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은 입력을 해 보았어요. 그래서 여기 LMS IP의 요 공란 부분에 실제 터널링 연동해야 될 컨트롤러 IP 지금은 마스터 컨트롤러랑 동일하지만 이 IP를 넣어주고 여러분들은 어플라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P 시스템 프로파일은 심플하게 끝났어요. 앞서서 오픈 SSID용 SSI 프로파일을 만들었고요. 롤을 가지고 있는 접근 통제 정체를 가지고 있는 인증 관련된 AA 프로파일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 방금 전에 AP 시스템 프로파일을 만들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뭐 남았습니까? AP 그룹 설정했죠? SSID 설정했죠? AA 설정했죠? 그리고 AP 시스템 프로파일을 만들었죠. 그러면 이 SSID와 AA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게 될 버추얼 AP만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컨피그레이션 메뉴에 들어가서 와이어리스 부분의 AP 컨피그레이션 부분을 보면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앞서서 만들어 두신 그룹 리스트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중에 우리가 설정할 이 그룹 1을 선택해서 들어오셔가지고 설정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룹 1 AP 그룹을 선택하시면 이런 리스트들을 쭉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버추얼 AP로 우리가 새로 한 가지를 넣어주게 됩니다. 여기에 add a profile 부분에 select box를 클릭해 보면 new라고 하는 부분이 보여요. 이 new를 클릭하셔서 이 오른쪽에 VAP 언더바 open 언더바 XY 여기서는 11번 그리고 add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버추얼 AP 프로파일이 가져야 되는 AA 프로파일이 뭐냐, SSID 프로파일이 뭐냐를 이 셀렉트 버튼을 통해서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앞서서 게스트 언더바 AAA 언더바 프로파일 1번을 만드셨고 오픈 언더바 11을 만드셨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이 우측 하단에 어플라이 버튼을 누르시면 버추얼 AP 새로운 이 버추얼 AP 프로파일이 생성됐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반드시 어플라이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방금 만드신 그 버추얼 AP 프로파일이 이 트리 하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클릭하시면 우리가 해야 될 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여기서 또 있어요. 방금 전에 여기서 버추얼 AP에 들어가는 거 AA 프로파일과 SS 프로파일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니냐? 구조를 잠깐 다시 볼게요. 맞죠? 이 안에 SSID 프로파일 만들어 놓은 것과 AA 프로파일 만들어 놓은 것을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또 뭐가 있었죠? 두 가지 변수가 있었죠. 유저 디바이스가 이 오픈SSID에 접속해서 들어온 다음에 할당받게 될 유저 VLAN에 해당되는 아이디입니다. 그리고 포워드 모드, AP가 컨트롤러에 연동된 다음에 실제 트래픽의 흐름에 해당되는 이걸
중앙 컨트롤러로 전부 모든 트래픽을 보낼 것이냐, 스플릿 터널 시킬 것이냐, 아니면 전부 로컬 포워딩 시키는 브릿지 모드로 할 것이냐에 해당되는 이 두 가지 변수만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변수 값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버추얼 IP 프로파일 생성된 것을 클릭하고 들어가 보시면 우측에 이런 화면이 보입니다. VLAN ID를 여러분들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포워드 모드를 터널 모드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시고 어플라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버추얼 AP 설정이 완료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드신 이 그룹 1 안에 이제 SSID 하나를 방사하게 되는 버추얼 AP 11이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의 버추얼 AP 프로파일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면 여기서 잠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컨트롤러에서요, CLI에서 show AP 데이터베이스를 쳐보시면 서두에서 여러분들이 AP 콘솔에 들어가셔서 set env 한 다음에 마스터 IP도 집어넣고 서버 IP도 집어넣고 뭐 하셨죠? 그때 여러분들이 붙여 넣으신 AP가 보일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일 것이냐? 여러분들이 그 IP 어드레스, IP 어드레스를 준 이 10.11도 정상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름도 들어가 있고요. 지금 이미 이 AP는 6시간 이상이 지금 붙어 있었네요. 업 상태로 있고요. 그 다음에 마스터 이 컨트롤러, 실제 어떤 컨트롤러, 이건 LMS IP에 해당됩니다. 즉 로컬 매니지먼트 시스템 IP, 스위치 IP가 되겠죠. AP 시스템 프로파일에 들어가 있었던, 혹은 LMS IP로 아무것도 등록해 놓지 않으면 마스터 컨트롤러 IP를 그냥 그대로 따라가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한 대의 컨트롤러만 사용하고 계시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그 컨트롤러예요. 근데 여기서 뭘 보려고 하는 거냐면 이 플래그 부분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보면 I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이거는 무엇이냐? 인액티브 상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인액티브 상태? AP가 올라왔는데 컨트롤러에 붙어 있는데 벌써 6시간 이상 업 상태로 남아 있는데 왜 인액티브지?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처음에 저희가 그 AP의 set env로 부트모드에서 세팅할 때요, 그룹 이름은 지정해 주지 말자라고 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AP는 올라올 때 컨트롤러에 프리디파인된 이 디폴트 그룹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만든 새로운 AP 그룹에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뭘 만드셨죠? 이 그룹 1이라는 걸 만드셨잖아요. 그 안에 이 버추얼 AP도 넣어주셨고요. 그죠? 그런데 초기 AP의 set env에 이 그룹 이름을 지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디폴트로 들어갔고, 이 디폴트 안에는 앞서서 여러분들이 만드신 버추얼 AP나 이런 무선 설정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SSI도 송출을 하고자 하는 이런 무선 설정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룹이에요. 따라서 이 AP가 컨트롤러에 보이기는 했지만, 연동되긴 했지만 이 컨트롤러는 무선 AP로서 동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뜻하죠. 따라서 inactive 상태 I 플래그를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디폴트 그룹이라고 하는 데 들어있는 이 AP를 방금 여러분들이 만드신 AP 그룹에 넣어 주셔야겠죠.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이 컨피규레이션 부분에서 이제 이번에는 여러분들 와이어리스, 여태까지 앞에서는 뭐 여러 가지 버추얼 AP 프로파일이나 SSID 프로파일, 이 AP 컨피규레이션에서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AP 시스템 프로파일조차도. 그런데 앞서서 보이는 것과 같이 그 ShoAP 데이터베이스에서 보이는 그 리스트들은요, 이 AP 인스톨레이션 하는 메뉴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앞서서 ShoAP 데이터베이스에서 보신 것처럼 똑같은 그 리스트가 보이게 될 거예요. AP 이름 가지고 있죠? AP 그룹. 이 AP의 AP 그룹을 재배치시키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AP를 체크해 주시게 됩니다. 그 다음 이 AP를 다시 프로비저닝 시키겠다는 뜻에서 프로비전 버튼을 누르게 돼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면 첫 번째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게 AP 그룹 선택해라라는 겁니다. 현재 디폴트가 선택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만드신 그룹 1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중간 부분 보면 뭐 마스터 디스커버리, 그 다음에 IP 세팅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AP 초기 콘솔 연결해서 세팅하신 부분이 있죠. AP IP를 무엇으로 설정할 것이냐, 마스터는 어떤 IP를 바라보게 할 것이냐, 이런 설정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서 설정을 바꿔서 AP IP를 바꿔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AP 그룹을 바꿔놨기 때문에 이 부분만 변경을 하고요. 우측 하단에 있는 Apply and Reboot 버튼을 눌러서 이 설정을 적용함과 동시에 리붓을 시켜서 다시 구동될 수 있게끔, 즉 구동되는 동시에 이 AP 그룹으로 들어가게 하도록 여러분들은 이 Apply and Reboot 버튼을 눌러서 재부팅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AP가 다 부팅이 완료된 다음에 Show AP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까 보셨던 디폴트 대신에 그룹 1이라고 하는 AP 그룹에 들어간 AP를 보실 수 있게 되고요. 오른쪽엔 그 inactive에 해당되는 I 플래그가 사라진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 AP는 이제 액티브 상태라는 거죠. 따라서 inactive 플래그를 가지고 있었던 때는 show AP active 리스트를 보시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 I 플래그가 사라진 다음에 여러분들은 show AP active를 보시면 액티브 상태에 올라와 있는 AP 리스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AP의 그룹도 보실 수 있고 AP의 IP를 보실 수 있고요. 이 2.4기가 11G에 붙어있는 클라이언트 수, 그 다음에 5기가에 붙어있는 수, 그 다음에 11G죠. 2.4기가에 해당되는 것에서의 지금 현재 어떤 채널을 쓰고 있고 출력은 어떤 세이로 하고 있고, 이 5기가에 해당되는 것에서는 어떤 채널을 쓰고 있고 출력은 어떻게 가고 있고, VHT는 11AC를 뜻하고요. Very High Throughput을 뜻하고, HT는 High Throughput 11N을 뜻합니다. High Throughput.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제 구분하실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이 보인다라고 하고 액티브 리스트에 올라왔다라고 하면 현재 무선 서비스를 할 준비가 완료된 AP다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액티브 상태가 되면 AP 이제 전면부에 이제 그 LED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이제 그린 녹색 상태로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픈 SSID를 이제 우리가 설정해 본 부분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놓으신 SSID에 접속하시면 정상적으로 IP도 받게 되고요. 그 무선에 접속하실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까지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부터 들어갈 부분은 뭐냐면 달라지는 부분은 크게 달라질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SSID를 하나 더 만들 건데 어떤 SSID냐? 앞서서는 우리가 어떠한 인증도 거치지 않는 오픈 SSID였지만 지금은 원X 인증, 그 중에서 ID 패스워드 기반의 인증을 거치게 되는 SSID를 만들게 될 거기 때문에 가장 큰 변화는 그 인증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이죠? AA 프로파일이죠. 그 안에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설정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대부분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쉽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넣고 안 넣고 하는 부분은 무엇이냐? 원X 인증을 설정하려면 당연히 원X 관련된 설정, 그 다음에 인증 서버 관련된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인증을 안 한다면 이것이 필요 없겠죠. 그래서 앞서서 오픈 SSID를 만들었을 때 이 프로파일에는 이 부분이 없었던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제 원X SSID를 무선상에서 송출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볼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에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해 본 부분은 뭐냐면 뒤에 가서 이러한 네이밍 룰에 따라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인플로이용 원X를 만든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SSID 프로파일은 EMP 언더바 XY로 할 것이고 SSID 실제 이름은 이렇게,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모드는 WPA2 엔터프라이즈 모드로 하면서 그래서 WPA2를 선택할 것이고 암호화 방식은 AES로 선택할 것이다. 그리고 VLAN ID 값이죠. 여러분들 그 X에 해당되는 각 조별 번호에다가 뒤에 1을 붙여준 값을 넣을 것이고요. 포워드 모드는 이것으로 할 것이고 AA 프로파일 이름은 EMP 언더바 AA 언더바 프로파일 언더바 Y 조원 번호로 만들자. 롤의 이름은 EMP 언더바 롤의 대문자 그 교육생 번호로 하자. 그다음 팔러시 정책 부분 마찬가지고요. allow policy 언더바 y 이 부분은 앞서서 만들었었던 allow policy를 재활용할 겁니다. 프로파일은 바로 이런 거죠. 객체 지향 프로그램처럼 만들어 놓은 컴포넌트들을 어떠한 다른 곳에서 동일한 기능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그대로 갖다 쓸 수 있다 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이 컴포넌트화된 설정의 기본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 프로파일을 그대로 갖다 활용을 할 거예요. 그다음 우리가 새로 만들어야 되는 원엑스 관련된 이 프로토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정 emp 언더바 os 언더바 y로 이름을 지을 것이고요. 서버 그룹, 이 서버 그룹은 인증 서버에 대한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룹 셋이죠. 그래서 인증 서버의 실제 그 네이밍 이름은 이쪽에서 이제 이 서버 그룹은 SVR 언더바 X로 서버 그룹 이름을 지칭할 것이고요. 이 서버 그룹 안에 들어갈 실제 서버 이름은 CPPM 언더바 X로 짓도록 이렇게 빨간색 표시로 빨간색 글씨로 넣어 두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요 네이밍 룰에 따라서 뒤에서도 하나씩 만드시게 될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부터 계속 해왔듯이 각 조별 번호가 X고 교육생 이름이 Y가 되기 때문에 혼자서 여러분들이 하시게 된다면 X하고 Y는 다 1이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요 기본 네이밍 룰을 한번 확인하고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802.1x 인증을 통해서 접속하고자 하는 SSID를 만들 거예요. 지금부터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앞서서 잠깐 봤듯이 뭐 버추얼 AP 프로파일도 필요할 거고요. SSID 프로파일도 필요할 거고 AAA 프로파일도 필요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하기 위해선 잠깐 다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기 위해서는 SSID 프로파일,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버추얼 AP 프로파일, 그 다음 버추얼 AP 프로파일은 이 SSID 말고도 AAA가 있다라고 했어요. 앞서서 우리는 오픈 모드 SSID를 만들어 봤기 때문에 버추얼 AP하고 SSID 프로파일, 그 다음에 버추얼 AP 안에 들어가는 이 두 가지 변수들, 그 다음에 AAA 프로파일에서 이 1X 어센티케이션 프로파일과 서버 그룹을 제외한 여기까지는 굉장히 익숙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만 좀 더 신경 쓰시면 되는데요. 지금은 첫 번째로 이 SSID부터 만들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SSID를 다음과 같은 메뉴에서 새롭게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emp 언더바 xy, 그렇죠? 이 넘버링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1조의 1번 학생이라고 한다면 emp 언더바 11 SSID로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 우리가 모바일 폰에서 보게 되는 SSID는 아니고요. 프로파일 이름이 되겠죠. 그래서 SSID 프로파일 이름을 emp 언더바 11로 정했고요. 1X 인증을 하기 위해서 WPA2를 쓰고 AES로 선택해서 그 WPA2 엔터프라이즈로 우리가 인증을 하도록 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SSID 프로파일에서 들어갈 것은 무엇이냐? 실제 이 SSID 프로파일 안에서 들어가야 될 이 ESSID 이름을 넣어주고 오퍼레이션 모드를 적어주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여기서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 그 두 번째, 잠깐 다른 부분이 무엇이라고 했었죠? 1X인 경우에 1X 안에서 1X 인증을 거치려면 인증 관련된 안에 내부 프로토콜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인증받고자 하는 정보들, 아이디 패스워드를 가지고 있는 인증 서버에 대한 정보를 넣어주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일단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게 될 Authentication 프로파일, 인증 프로토콜 관련된 이 Authentication 프로파일을 만들게요.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Security의 Authentication의 L2 Authentication 부분에 가보시면 802.1x Authentication 프로파일을 새롭게 만들어내실 수 있어요.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름을 emp 언더바 os 언더바 1, 그죠? 학생 번호 1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내신 다음에 add 하시면 새롭게 1x Authentication 프로파일이 생겨나요. 그런데 이 1x Authentication 프로파일은 우리가 크게 어떤 변화를 주고 사용하진 않을 겁니다. 이 설정 파일에 있는 그대로, 즉 디폴트 설정 자체를 그대로 쓸 것이기 때문에 변경할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 우리는 1X Authentication 프로파일을 만들어냈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사용자 정보를 가지고 있을 인증 서버를 지정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Security 부분의 Authentication의 서버 메뉴에 가셔서 보시면 이 중에 Reduce 서버라는 것이 있습니다. Reduce 서버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되실 인증 서버를 넣어 주십시오. 인증 서버는 지금 이 교육 과정에서는 저희 아르바이트 솔루션인 클리어 패스라고 하는 그 3플레이 인증 서버를 다루지는 않지만
지금 이 핸즈온 자체는 무선 설정 자체에 대한 아루바의 무선 인프라 자체, 컨트롤러 AP를 위주로 한 핸즈온이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은 인터넷상에 뭐 프리 버전의 오픈 레디우스를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혹은 그 이외에 다른 인증 서버를 이미 사용하셨던 인증 서버들이 있다라면 그것을 활용하셔도 좋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클리어 패스 인증 서버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인증 서버들이 굉장히 생소하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신다면 여기 인증 서버를 넣어주는 부분에 컨트롤러가 내장하고 있는 인터널 레디우스 서버를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이 교재 제일 뒤쪽에 브록으로 넣어두었기 때문에 그 별첨에 해당되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인터널 레디우스 서버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이곳에 등록하는지를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터널 레디우스 서버가 되든 아니면 외부의 별도 인증 서버가 되든 무엇인가를 하나 만들어냈다라는 걸 저는 가정할게요. 그러면 일단은 CPPM 클리어 패스가 되던 다른 종류의 레디우스 서버가 되던, 즉 인터널 레디우스 서버를 제외한 어떤 다른 인증 서버를 연동하고자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메뉴에 들어가셔서 레디우스 서버의 특정 레디우스 서버의 이름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클리어 패스를 이 교재에서 사용했다라는 전제하에 cppm_1 조별 번호를 썼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레디우스 서버를 쓰셨다고 하면 뭐 레디우스_1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내고 이름을 만들어낸 서버 안에 넣어줄 정보는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의 컨트롤러가 어떤 인증 서버와 통신을 해야 될지, 레디우스 터널을 기준으로 어떻게 인증 통신, 인증 확인을 거쳐야 될 것인지, 즉 인증 서버와 연동하기 위한 그 인증 서버 IP,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인증 서버와 서로 간의 상호 확인을 하기 위한 이 키 값을 넣어 주어야 합니다. 아셨죠?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192.168.0.200번을 레디우스 서버로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그 레디우스 서버에서도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컨트롤러의 IP를 그 인증 서버에 등록해 주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레디우스에서도 똑같이 이 키값이랑 동일한 키값을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상호 간에 인증 서버와 컨트롤러 간에 키값이 맞구나, 우리 서로 통신해도 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만약에 키값을 여기서 아루바 123이라고 지정을 했으면 인증 서버 쪽에서도 아루바 123이라고 하는 키값을 설정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부에 별도 레디우스가 있다라는 전제 하에 이와 같은 신규 레디우스 서버를 등록해 봤어요. 그러면 그 다음 지금 여기 부분은 그러면 서버 그룹이다라는 걸 만들어내는 것인데, 잠깐만,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의 요 화면을 한번 다시 보시죠. 지금 우리가 여기에 들어와서 만들어 놓은 것은 무엇이냐면 SSID 프로파일 여러분들 만드셨죠? 그 두 번째는 이 1X 어센티케이션 프로파일을 새로 만들어냈어요. 다만 이것은 기본적인 디폴트 설정을 쓰기로 했기 때문에 아무런 변경도 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진행한 것이 레디우스 서버를 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레디우스 서버와 통신해야 될지 그 레디우스 서버를 등록시켜 줄 때 그 레디우스 서버의 이름 지정해주고 IP 등록해주고 키값 등록해줬죠. 그러면 이 서버 그룹은 무엇이냐? 레디우스 서버를 가지고 있을 그룹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걸 왜 그룹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 집어넣느냐? 우리가 1차 레디우스 인증 서버, 2차 서버, 3차 서버 이런 식으로 인증 서버의 장애를 대비해서 여러 인증 서버를 활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서버들, 1차, 2차 서버들 두 개 서버 간에 서로의 1차, 2차 연동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인증 서버의 한 셋을 이러한 서버 그룹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바로 이 화면에서 만들게 되는 이 서버 그룹이 아까 여러분들께서 만들어내신 그 cppm_1 레디우스 서버를 가지게 될 그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 왼쪽에 보시다시피 이제 서버 그룹 이름을 svr_ 조별 번호 _1로 지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서버 메뉴에서
SVR 언더바 1로 새로 add해서 신규 생성하고 여러분들 들어가 보시면, 그래서 add하고 apply 버튼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이 안에 여러분들은 아까 여러분들께서 만드신 cppm 언더바 1번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서버를 여러분들이 지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안에 보시면 인터널 서버도 있어요. 이건 컨트롤러가 가지고 있는 인터널 레디우스 서버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변에 활용할 인증 서버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 이 교재의 가장 마지막 쪽에 제가 넣어둔 그 인터널 레디우스 서버를 활용하는 부분을 참고하셔서 인터널 서버를 만들어 두시면요, 그 인터널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은 add 서버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reduce 서버로 cppm 언더바 1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하신 다음에 add 서버 하시면 이 svr 언더바 1이라고 하는 서버 그룹에 이 서버가 cppm 언더바 1 서버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뭘 했습니까? AA 프로파일 안에서 이 1X 오센티케이션 프로파일과 서버 그룹이라고 하는 요 부분을 다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AA 프로파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 롤이라는 거죠. 우리가 롤이라는 것은 앞서서 오픈 SSID를 만들 때도 해보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 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만들어낼 겁니다. 어떤 롤? 1X 인증이라고 하는 것을 거쳤을 때 사용자한테 부여할 접근 통제 정책, 즉 롤을 만들 겁니다. 여기 보시면 시큐리티 메뉴에 액세스 컨트롤, 그 안에서 이제 유저 롤 부분에서 새롭게 하나를 add 할 거예요. 그래서 add 버튼을 여러분들 눌러 보시면 그 emp 언더바 롤 언더바 1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 1은 여러분들 같이 진행하시는 지금 학생 번호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지금 emp 언더바 롤 언더바 1이라고 이름을 지을게요. 그래서 이러한 이름으로 만들어내고 여기서는 무엇을 할 것이냐, allow all policy 언더바 1, 즉 이것은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죠? 우리가 앞서서 오픈 SSID를 만들어서 활용할 때 무선 랜에 접속한 사용자가 받게 되는 접근 통제 정책으로 allow all policy 언더바 1이라고 이미 만들었었어요. 지금은 1X 인증을 거친 사용자한테 똑같이 allow all이라고 하는 롤을 부여하겠다 라는 차원에서 재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롤 네임으로 만들어내는 쪽 안에서 지금 이 choose from configured policy,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policy를 우리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찾아서 선택하신 다음에 done이라고 해서 누르시면 여러분들은 이 롤에 해당되는 이 emp 언더바 롤 언더바 1에 해당되는 하나의 롤을 만드시게 될 거예요. 물론 하고 나신 다음에 apply 눌러 주셔야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거의 다 만들어 간 것 같습니다. AAA 프로파일을 만들어낼 때 이쪽에서 지금 방금 allow all policy를 가지고 있는 롤도 만들었고요, 1X authentication 프로파일도 만들었고요, 서버 그룹도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는 AAA 프로파일만 만들어서 얘네들을 다 넣어주면 이제 AA 프로파일도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AA 프로파일 한번 가보죠. Security Authentication 메뉴의 프로파일 쪽에 가서 보시면 여기 AAA 프로파일 안에 EMP AAA 언더바 프로파일 1번이라고 우리는 하나 새로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EMP 언더바 AAA 언더바 프로파일 언더바 학생 번호 1번을 가진 AAA 프로파일을 새로 만들어서 여러분들 add 하시면 이 프로파일에 이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 프로파일에 들어가서 보면 우리가 무엇을 사용할 것이냐, EMP 언더바 롤을 부여할 것이다 라는 거죠. EMP 언더바 롤 언더바 1이 뭐죠? allow all policy, 즉 allow all 시키는 액세스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policy를 접근 통제 정책으로 부여받게 되는 롤이 무엇이냐? emp 언더바 롤 언더바 1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새롭게 AAA 프로파일에서 새롭게 만든 EMP 언더바 AAA 프로파일 언더바 1에 생성 후 들어가셔서 보면 여기 세 번째 줄에 1x Authentication Default Role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1x 인증을 다 거치고 난 다음에 어떤 롤을 사용자한테 부여할 것이냐를 지정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여러분들은 앞서서 만든 EMP 언더바 롤 언더바 2를 선택하시고 나오시면 돼요. 이니셜 롤이라고 하는 맨 위쪽에 보면 로그온 롤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로그온 롤이라고 여기 지금 롤이라고 하는 부분은 일단 이니셜 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서, 그러니까 이니셜 롤 부분에 여러분들 보시면 로그온 롤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그 로그온 롤이라고 하는 것은 ICMP, DHCP, DNS 이런 정도로 기본적인 프로토콜만 허용되어 있는 롤입니다. 즉 네트워크에 들어와서도 특별하게 어디를 접근할 수 없을 만한 롤이에요. 즉 1x 인증에 들어가기 전까지 임시로 부여받게 되는 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니셜 롤은 건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이니셜 롤에 들어가 있는 로고는 그대로 두시고요. 1x Authentication Default 롤에 해당되는 EMP 롤 언더바 1만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면 지금 EMP 언더바 AA 언더바 프로파일 1에 들어가서 이니셜 롤하고 그 디폴트 1x 디폴트 롤도 만들어냈죠. 여러분들 이 밑에 보시면 여기를 클릭하시면 밑에 여러가지 이 트리 구조로 쭉 나와요. 맥 인증을 수행할 때 맥 인증 할 거냐, 맥 인증은 어떤 서버 그룹 쓸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쭉쭉. 우리는 이것들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건드지는 않을 것이고요. 이 밑에서 1x Authentication,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아까 AA 프로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이쪽에 1x Authentication 프로파일로 만들어 놓았던 바로 이 아이입니다. 여기에서 아까 여러분들이 만들었었던 EMP 언더바 auth 언더바 1 프로파일을 선택하시고 해주시면 이 AA 프로파일 안에 이 Authentication 프로파일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태로 만들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뭐 했죠? Authentication 프로파일을 지정한 거 외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Reduce 인증 서버를 통해서 인증받기 위해서 그 서버 그룹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여러분들은 만들어둔 서버 그룹 SVR 언더바 1을 선택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A 프로파일도 앞서서와 같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1x 프로파일 1x 인증을 적용한 SSID를 만들어내기 위한 이 SSID 프로파일 AAA 프로파일을 이미 만들어낸 겁니다. 마지막 단계죠. 버추얼 AP 프로파일을 만들어서 이 SSID 프로파일과 AA 프로파일을 넣어주기만 하고, 그리고 이 버추얼 AP 프로파일 안에 두 가지 변수 값인 유저들한테 어떤 VLAN을 할당할 것이냐, 그리고 트래픽 처리 모드는 무엇으로 할 것이냐, 두 가지 변수만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와이어리스 랜 설정 부분에서 와이어리스 랜 안에 버추얼 AP 부분에서 이미 아까 우리는 VAP 언더바 오픈 언더바 11이라고 하는 그 오픈 SSID용 버추얼 AP 프로파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1X용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은 VAP 언더바 EMP 언더바 XY 11이라고 하는 버추얼 AP 프로파일을 만들어서 애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EMP 언더바 11이 들어가면서 어떤 AA와 어떤 SSID 프로파일을 넣을 것이냐라고 하는 이 셀렉트 박스가 보일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앞서 만든 AA 프로파일, 앞서 만든 SSID 프로파일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변수 값이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EMP 언더바 11로 들어왔을 때 인플로이에 해당되는 사용자가 1x 인증을 다 받게 되면 그 다음에 네트워크에 허용해 줄 때 11번 VLAN에 할당해 줘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11번 VLAN에 해당되는 DHCP IP를 사용자는 받게 될 겁니다. 모든 트래픽은 컨트롤러로 올라가게 되는 트래픽 처리 모드를 터널 모드로 지정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어진 내용을 보면
버추얼 AP 만든 것 안에 AA와 SSID 프로파일이 잘 들어갔고요. VLAN은 11번, 그 다음에 포워드 모드는 터널 모드 이런 식으로 잘 설정이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설정이 됐다고 하면 여러분들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이 SSID가 정상적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요 장표를 지나가시면 바로 이제 요것을 보시고 실습을 하실 텐데요. 사용자를 붙여보면 모바일이든 노트북이든 붙여보면 여러분들은 컨트롤러에서 쇼 유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쇼 유저로 보시게 되면 11번 VLAN에 할당된 사용자가 지금 11.254로 IP를 할당받았고요. 그 사용자의 그 맥 어드레스가 보이고요. 인증 서버에 저장된 아이디입니다. 즉, 이 사용자는 이 SSID 접속할 때 아이디 패스워드를 치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아이디가 테스트 11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용자가 원엑스 인증을 이 무선 컨트롤러 인프라를 통해서 원엑스 인증을 받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인증 서버와 확인해 보니 테스트 11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맞았다. 그렇게 되면 이 컨트롤러는 아까 만든 AA 프로파일에서 할당하는 롤이 있었죠. EMP 언더바 롤 언더바 1이었습니다. allow all 팔럿이 해당되는. 그래서 이런 롤 이름이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센티케이션 인증 방식은 802.1x 방식으로 이 사용자는 인증받았다라는 얘기. 그리고 어떤 AP에 붙어 있고, 그리고 이 사용자가 붙은 지금 SSID 이름은 무엇이고, 그렇죠? 여기는 이제 BSSID에 해당되는 정보가, AP의 BSSID 정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AA 프로파일 이름은 무엇이고, 포워드 모드는 무엇이구나 라고 하는 이런 굉장히 상세한 정보들이 쇼 유저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원엑스 인증을 성공하지 못하면 여기에 그 사용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오픈 모드 SSID와 원엑스 SSID를 두 가지를 만들었는데요. 지금 이제 한 가지만 더 해볼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뭐 많이 사용해 보셨죠? 그 특정 패스워드만 입력하면 무선랜에 접속할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만들어낼 SSID는 추가로 하나 더 만들 SSID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패스워드, 그래서 프리시어드 키 기반으로 패스워드 인증만 거치고 들어갈 수 있는 SSID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만들었었던 거가 큰 차이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쉽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프리시어드 키 기반의 SSID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굉장히 심플한데요. 프리시어드 키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특정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무선랜에 접속하는 겁니다. 이것이 왜 간단하냐? 앞서서 여러분들이 제일 첫 번째로 만들어본 오픈 SSID 때와 다르게 딱 한 가지 원엑스 어센티케이션 프로파일만 추가하면 돼요. 오픈 때는 뭐가 필요했죠? 이 WLAN SSID 프로파일 하나, 그 다음에 AA 프로파일이 필요했는데 그 안에는 오픈 때는 이 롤밖에 없었어요. 근데 프리셔드 키 인증을, 즉 패스워드 인증을 받고 들어가는 SSID를 만들 때는 이 원엑스 어센티케이션 프로파일 하나만 넣어주면 끝입니다. 이거 외엔 다를 게 크게 없어요. 아이디 패스워드가 저장되어 있는 인증 서버가 따로 없으니까 이 부분은 당연히 빠져야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 프리셔드 키 SSID를 위한 AA 프로파일을 새로 만드셔도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저 앞에서 사용했었던, 우리가 만들어 놨었던 오픈 SSID 때 만들어 놨었던 AA 프로파일 있죠, 여러분들. 이 게스트 언더바 AA 언더바 프로파일 언더바 1은 여러분들 지금 만드시는 게 아닙니다. 원래 오픈 SSID 때 우리가 이미 만들었던 거예요. 저는 그냥 이거를 좀 변경해서 프리셔드 키 기반의 AA 프로파일로 그냥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앞서서 만들었었던 오픈 SSID는 이제 다르게 동작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픈 SSID를 계속 살려두고 싶으시면 여러분들은 이 프리셔드 키 기반의 AA를 따로 만드세요. 예를 들면 뭐 PSK 언더바 AAA 언더바 프로파일 언더바 1이라고 하시든.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앞서서 오픈 SSID 때 만들어둔 이 SSID를 그냥 바꿔서 사용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보시면 맨 처음에 우리가 오픈 SSID 때 만들어 놨던 것처럼 AA 프로파일 메뉴 가셔서 이미 썼었던 거 클릭해 보시면 당연히 원엑스 어센티케이션 프로파일이 없죠? 그죠? 우리가 오픈 SSID 만들 때 필요 없었으니까. 이 부분에다가 우리가
여러분들 요거 클릭하셔서 들어가 보면 이제 아무것도 없을 테니까 하나 선택해야겠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프리시어드 키 기반의 1X 어센티케이션 프로파일을 아직 안 만들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프리시어드 키 기반의 1X 어센티케이션 프로파일을 L2 어센티케이션 메뉴에서 새로 만드셔도 돼요. 예. 하지만 기본적으로 컨트롤러 안에는 이 디폴트 대시 PSK라고 하는 이 1X 어센티케이션 프로파일이 기본적으로 하나 만들어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을 활용해서 이것을 그냥 선택해서 사용해 볼 겁니다. 요번에는. 하지만 여러분들은 모든 프로파일을 만들 때는 각 프로파일에 맞는 새로운 프로파일들을 다 새로 만드셔서 넣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실무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른 쪽에 있는 프로파일을 갖다 사용하실 때 사전에 철저한 계획 없이 무작정 가져다 사용을 하시면 다른 쪽에서 만약에 이 디폴트 프리시어드 PSK나 이런 내가 여기다 가져다 쓸 프로파일을 다른 쪽 어디에선가 사용하고 있다라면 그쪽에도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방금처럼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AA를 새로 만들든 뭘 새로 만들든 할 때는 그 안에 포함되는 그 안에 들어가는 프로파일도 새로 만들어서 집어넣으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장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그냥 기본으로 디폴트로 들어가 있는 1X 어센티케이션 프로파일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게스트 언더바 AAA 언더바 프로파일 언더바 1에 해당되는 AAA 프로파일에 요것을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AAA 프로파일은 프리시어드 키 용도로는 요것만 넣어주면 끝입니다. 그럼 다 만들어졌어요. 이미 우리는 오픈 SSID 할 때 이 롤 부분은 이미 다 지정해놨기 때문에 그죠? 롤은 지정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크게 바꾸실 건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오픈 SSID 만들 때 그 AA 프로를 사전에 썼었던 이 게스트 언더바 AA 프로파일에서 이미 게스트 언더바 롤 언더바 1이라는 것을 넣어줬었잖아요. 그죠? 이 이니셜 롤. 그래서 이게 적용될 거기 때문에 우린 특별하게 여기에서 새로 만들거나 하지 않았어요. 왜냐? 오픈 SSID 때 사용했었던 이 AAA 프로파일을 재활용했기 때문에. 대신 여러분들이 AA 프로파일 새로 만드셨다면 이 부분도 새로 만드셔서 넣어 주셔야겠죠? 그죠? 그러면 이번에 이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새로운 SSID를 만들어내면 똑같이 SSID 프로파일 만들어내야겠죠? 그죠? 그러면 AP 컨피그레이션에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룹 1이라고 하는 AP 그룹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버추얼 AP 프로파일을 하나 새로 만들어야겠죠? 그죠? 버추얼 AP 프로파일은 여러분들 앞서서 썼던 것을 저는 그대로 활용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 버추얼 AP를 새로 하나 만드셔도 됩니다. 왜냐면 난 아까 사용했었던 오픈을 그대로 쓸래. 지금 여기에서는 PSK 언더바 11로 나는 새로 만들어서 쓸 거야. 그래서 SSID를 오픈, 1X, 프리시어드 키 이 세 개의 SSID를 다 사용할 거기 때문에 난 여기서는 기존에 만들었었던 오픈 언더바 11 프로파일을 건들지 않고 새로 만들 거야 라고 하시는 분은 이 SSID 프로파일을 새로 만드시고 버추얼 AP 프로파일도 새로 만드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 프리시어드 키 SSID를 만드는 지금 랩에서는 저는 무조건 다 오픈 SSID 때 사용했었던 프로파일을 그대로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 SSID 여러분들 처음에 썼었던 오픈 언더바 11 프로파일에 들어오셔가지고 뭐 이 이름 그대로 둬볼 거예요. 저는 패스워드 입력해서 정상적으로 인증되는지만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앞서서 1X 인증을 받았을 때라고 하면 이 WPA2 선택했고 AES 선택해서 WPA2 엔터프라이즈로 ID 패스워드 기반의 인증을 받게 했어요. 하지만 프리시어드 키 때는 여기에 있는 WPA-PSK를 선택해 주시고 암호 방식 선택하신 다음에 이 안에서 PSK 패스프레이즈 문구로 선택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쓰실 그 패스워드를 입력하시면 SSID 프로파일 만드는 것은 끝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SSID 프로파일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가 크게 무엇이냐? SSID 이름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모드가 무엇이냐? 그죠? 오픈인지
엔터프라이즈인지 아니면 프리쉐어드 키 방식인지 그 부분 두 가지만 SSID에선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제 해보실 것은 앞서서 우리가 만들었었던 여러 가지 SSID들 있죠? 이런 것들 이제 교재를 보시면서 천천히 만들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픈 SSID, 1X SSID,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만든 프리쉐어드 키 SSID까지 여러분들은 잘 생성해 보시고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X 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클리어 패스가 아니더라도 별도의 여러분들이 유무선을 구축 프로젝트를 하시면서 사용해 오셨던 혹시 다른 인증 서버가 있다면 그 안에 테스트 x-11111111 패스워드를 가진 이 계정을 만들어 두세요. 그래서 이 계정으로 여러분들은 1X 인증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레디우스 서버를 따로 갖고 있지 않으실 경우엔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이 교재 제일 뒷부분에 있는 인터널 레디우스 서버, 즉 컨트롤러 안에 내장된 인터널 레디우스 서버를 설정하는 부분을 참고하셔서 하셔라 라고 하신 앞서 말씀드린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게스트용 SSI 접속 시 19168.0.1로 ICMP가 차단되는 확인. 이거는 우리가 앞서서 뭐였죠? 오픈 SSID 만들 때 롤이었죠. 그 롤 안에서 ICMP를 디나이 걸었던 팔러시를 한번 넣어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정상적으로 구동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어지는 부분은 컨트롤러 간의 이중화 구성입니다. 우리가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의 단일 컨트롤러가 장애가 났을 경우에 많은 AP들이 가동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대의 컨트롤러를 도입해서 이것들 간의 리던던시를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르바 입장에서 컨트롤러를 여러 가지 다중화 구성하는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가장 디자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르바의 컨트롤러들은 다음과 같은 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롤? 마스터, 그 다음에 백업 마스터, 그 다음에 로컬. 로컬이라는 게 여러 개 있다라면 로컬 1, 로컬 2 혹은 뭐 로컬 A, 로컬 B, 로컬 C 이런 식으로 쭉 여러 대의 로컬까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마스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지금 앞서서 이 랩에서 준비돼야 되는 컨트롤러 두 개를 가지고 교육생 두 분 혹은 그 이상의 컨트롤러를 각각 나눠서 컨트롤러 하나 AP 한 대만 연결해서 썼다고요. 근데 지금 챕터부터는 우리가 이중화된 컨트롤러 구성을 가지고 랩을 계속 진행을 할 거예요. 앞서서도 살짝만 말씀드렸지만 마스터라고 하는 아이는 무엇이냐면 설정을 관리합니다. 전체적인 모든 설정은 이 마스터에서 수행하게 돼요. 그 다음에 마스터 안에는 여러가지 유저 DB, AP들에 대한 DB, 여러가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들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역할 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AP 터널 연결 부분. 왜냐면 앞서서 여러분들 여태까지 진행했었던 랩에서는 컨트롤러가 하나였죠. 그 마스터 컨트롤러 한 대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여러분들은 AP를 다 붙였어요. AP는 컨트롤러랑 터널 연결됐죠. 그래서 이 마스터는 AP랑 그 AP를 연결할 수 있는 터널 연결, 즉 AP를 연결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말 그대로 백업 마스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설정을 관리할 수 있고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수 있고 요런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마스터가 만약에 장애가 났을 경우에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똑같이 수행하기 위한, 즉 설정을 계속적으로 변경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하려면 이것을 대신 수행해 줄 수 있는 백업 마스터라는 것을 추가로 넣을 수가 있겠구나 라는 겁니다. 즉 마스터를 하나만 넣어도 구성이 가능하겠지만 이러한 역할을 하는 마스터 장애 시 이것을 대체할 새로운 마스터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서 백업 마스터라고 하는 롤을 지정해 줍니다. 그럼 이 백업 마스터는 이 마스터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마스터의 역할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 백업 마스터도 이 모든 것들을 다 똑같이 할 수 있는데 평상시에 차이가 나는 한 가지는 뭐냐면 AP를 직접 연결하는 부분은 이 백업 마스터는 하진 못합니다. 그래서 이 AP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즉 AP를 붙일 수 있는 컨트롤러들은 마스터 컨트롤러, 그 다음 밑에 있는 이 로컬 컨트롤러들의 AP가 직접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로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로컬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설정을 하게 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거리가 있고, 즉 대부분의 이 컨트롤러의 퍼포먼스를 AP와 직접 연결해서 처리하는, 스루프 처리하는 이 역할을 주로 수행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로컬 컨트롤러 여러 대를 만약에 분산 수용했으면 AP들은 이 여러 대의 로컬 컨트롤러의 이중화 구성을 할 수 있겠죠. 즉 이 로컬 A, 로컬 B를 두 개를 구성했다라면 이 AP가 맺는 터널은 이 컨트롤러에 붙을 수 있고, 이 컨트롤러가 장애났다라고 하면 이 컨트롤러에도 붙어서 계속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AP는 제일 처음에 부팅됐을 때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이 교재의 가장 첫 번째 부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였죠? AP가 부팅되면 컨트롤러를 찾아갑니다. 뭘 하기 위해서? 컨피규레이션 혹은 이미지, 즉 이미지가 내가 가진 이미지가 컨트롤러부터 다르면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AP는 컨트롤러부터 컨피규레이션을 다운로드 받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누굴 찾아가느냐? 마스터를 찾아가요. 이 AP는 부팅된 후에 마스터를 찾아갑니다. 따라서 마스터가 만약에 두 개가 있다라고 하면 이 마스터들 간의 VRIP를 구성해서 버추얼 IP를 바라보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AP는 부팅되자마자 이 버추얼 IP, 가상의 버추얼 IP를 찾아가기 때문에 이 마스터인 상태가 버추얼 IP를 가져가게 되고, 이 마스터가 장애가 나면 이 백업 마스터가 버추얼 IP를 가져가게 되기 때문에 마스터에 대한 이중화를 구현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AP 시스템 프로파일에서 잠깐 봤었던 LMS IP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마스터를 찾아가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심플하게 생각했을 때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고 컨피규레이션을 다운로드 받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AP가 할 것은 무엇이냐? 내가 직접 연결해서 트래픽을 보내고 나와 통신해야 될 컨트롤러는 누구냐를 찾아가야 하는 거예요. 앞서서 우리가 해왔던 랩에서는 컨트롤러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마스터 컨트롤러 역할, 이런 AP를 직접 붙는 역할 다 하나의 컨트롤러가 했지만, 이것을 기능을 분리하기 시작하면 이러한 마스터 역할로 바라보게 되는 IP가 있을 것이고, 내가 직접 터널 연결해서 트래픽 처리해야 되는 컨트롤러가 누구지? 그게 로컬 컨트롤러인데, 그럼 그 로컬 컨트롤러의 IP는 뭐지? 그 로컬 컨트롤러가 이 AP 입장에서 LMS IP가 되는 겁니다. 즉 예전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AP 시스템 프로파일 안에 들어가는 LMS IP가 바로 이 AP가 바라보게 되는 컨트롤러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중화를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은 마스터, 백업 마스터로, 만약에 컨트롤러가 두 대밖에 없다라고 하면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스터 또 하나를 백업 마스터로 구성하던가, 아니면 마스터 하나를 로컬로 구성하던가, 이런 식으로 이중화를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개 이상에 해당되는, 즉 3개 이상의 컨트롤러를 가지고 구성을 한다라고 하면 단일 마스터 하나에 밑에 로컬 1, 2 이런 식으로 늘려가거나, 아니면 마스터, 백업 마스터를 구성해 둔 다음에 밑에 로컬 여러 개의 로컬 컨트롤러를 늘려가거나, 이런 식으로 이중화 혹은 다중화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여기서는 뒤에 랩을 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기억할게요. AP가 찾아가야 되는 것은 마스터만이 아닙니다. AP가 찾아가야 되는 것은 부팅한 후에 마스터를 찾아가야 되지만, 그 다음에는 LMS IP를 찾아가야 돼요. 실제 이 AP가 붙을 컨트롤러를 찾아가야 됩니다. 아셨죠? 따라서 마스터 IP, LMS IP다라고 하는 것을
좀 분리해서 이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만 좀 유념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여기에서 제가 이 교재에서 살펴보는 이중화 방식은 앞에서 우리가 봤었던 이중화 방식 중에 마스터 로컬 모드로 구성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컨트롤러 두 대를 본 랩을 위해서 준비해 두었죠. 그래서 그 두 개 컨트롤러를 하나는 마스터, 하나는 로컬이라고 하는 역할을 주고서 이중화 구성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첫 단계입니다. 첫 단계. VRIP를 설정하고 버추얼 IP를 설정하고 AP가 바라보는 마스터 IP 리던던시용으로 구성을 해볼 거예요. 제가 앞서서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 뭐였죠? AP가 바라볼 거는 마스터를 찾아가게 하기 위한 이 VRIP, 즉 마스터 백업을 위한 버추얼 IP 이 부분이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AP가 실제 자기가 붙을 컨트롤러 있지 않습니까? 이 컨트롤러도 한 대의 컨트롤러가 다운되게 되면 다른 컨트롤러로 붙을 수 있어야 AP가 지속적인 가용성을 보장하게 되죠. 따라서 하나는 버추얼 IP에 대한 이중화. 어떤 버추얼 IP? 마스터에 해당되는, 즉 마스터를 찾아가기 위한 버추얼 IP. 이걸 통한 마스터 리던던시와 또 한 가지는 내가 직접 평상시에 연결돼서 유저 트래픽을 처리해야 되는 컨트롤러, 즉 로컬 컨트롤러의 이중화.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봐야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그래서 본 부분은 마스터 이중화에 해당돼요. 아셨죠? 우리는 지금 하나는 마스터 컨트롤러, 하나는 로컬로 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두 개의 컨트롤러를 여러분들이 준비해 두시고요. 호스트 네임만 하나는 마스터, 하나는 로컬로 지정해 두시고 IP만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IP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이 교재 제일 첫 부분에 우리가 다뤘던 그 토폴로지 있죠? 구성도 거기에 이미 다 IP 어드레싱 관련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네트워크에 지금 이 두 대의 컨트롤러가 붙은 거예요. 호스트 이름만 하나만 마스터, 하나는 로컬로 돼서.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마스터 컨트롤러 이중화, 즉 AP가 부팅된 다음에 이미지 버전과 컨피규레이션을 받아오기 위한 마스터 이중화, 이 설정을 할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VRRP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VRRP 설정을 할 거예요. VRRP 10번으로 만들어 놓을 거고요. 그 안에 VLAN 10번 으로 만들어낼 겁니다. 컨트롤러 VLAN이죠 지금. 그래서 VLAN 10번 여기다 지정해 주고요. 여기에는 Authentication 키값 서로 지정해 줬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키값으로 넣으시면 돼요. 근데 뒤에서 혼동이 없게끔 이 네이밍 룰에 맞춰서 가급적 할게요. 그 다음에 프라이어리티는 이쪽에 더 많이 줘서 마스터가 평상시에 더 높은 프라이어리티를 가지고, 즉 버추얼 IP를 이 마스터가 가지고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쪽은 100으로 두었고요. 버추얼 IP, 즉 AP가 이제 바라봐야 될, 나의 마스터는 누구야 라고 했을 때 바라봐야 될 그 IP는 10.4가 되겠죠. 그죠? 프라이어리티가 이쪽이 높으니까 이 컨트롤러가 버추얼 IP를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노 셧다운 시켜서 VRRP 활성화 시킨 다음에 나오게 돼요.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앞선 랩을 할 동안에는 여러분들은 이제 한 대 AP를 한 대의 컨트롤러에만 연결을 시켰기 때문에 각각 사용하시는 컨트롤러의 리얼 IP를 AP의 setENV 세팅, 초기 부팅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초기 세팅에 넣어 주셨어요. 하지만 지금은 한 대의 컨트롤러가 다운되더라도 다른 쪽 컨트롤러를 통해서 이미지를 확인받고 다운로드 받고 컨피그레이션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가 VRRP에 버추얼 IP를 세팅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AP 여러분들 부트 모드에 다시 들어가셔서 AP를 재부팅 시키시고 부트 모드에서 이 버추얼 IP, 우리가 세팅한 버추얼 IP로 다시 세팅하신 다음에 재부팅 하셔서 재구동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컨트롤러에서 VRRP 세팅할 때 지금 양쪽의 컨트롤러가 시간이 좀 맞아야 되기 때문에요. NTP 서버를 지정하시던 아니면 혹은 매뉴얼하게 지정하고자 하신다라면 show clock 그 명령을 통해서 양쪽 컨트롤러 시간을 비교해 보신 다음에 클락셋 명령어를 통해서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